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죠. 뭐 규제 지역 해제라고 하면은 뭐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요, 뭐 대구 중점적으로 많이 됐고 또 한 군데 많이 된 곳이죠. 한 군데는 아니지만 어디예요? 여순광입니다. 자, 여순광이 전남 동부권 3개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했다. 3개시가 어디예요? 여수, 순천, 광양. 아우성된다. 그 이유는 뭐다?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으로 실수요자 이동 수요가 꺾인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도대체 이거는 무슨 개논리예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게 뭐예요? 투기 수요들이 들어와서 집값 띄워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특히 여순광 같은 경우는 산단이 있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집 사기 위해서 소비를 줄인다. 또 두 번째 뭐예요? 주거료 올리면서 소비 여력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지방에 투기 수요들 들어오는 것만큼 지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실수요들이 잘 돼가지고 실수요들이 견인해서 가격을 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품이라고 안 합니다. 저희도. 맨날 라이트하우스 폭락론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요, 폭락론자가 아니고 정상화론자예요. 집값이 거품이 많이 꼈다. 근데 그 거품이 낀 상황에서 집을 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실수요들. 지금도 막 그런 이야기예요. 투자자들은 모르겠지만 실수요들은 지금 바로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실수요들이야말로 진짜로 전재산에 대출까지 껴가지고 넣는데 거품 낀 장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언제든 괜찮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잘못된 여론을 만들고 있다. 사실은 실수요자들이야말로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되는데 비싼 가격에 샀다가 실수요들은 거기서 계속 살 거죠? 그러면 투기 수요들은요, 거기서 더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실수요들은요, 예를 들어서 10년치 연봉으로 살 수 있는 걸 15년치 연봉으로 사야 돼요. 그러면 그 5년치에 대해서 일한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개논리를 시전하고 있죠. 그것처럼 투기 수요들이 아직 빠지지 않고 진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해제해달라고 난리를 쳤고 해제가 됐죠. 문제가 크다는 거죠.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는요, 솔직히 뭐예요? 투기 수요들이 장난질 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실수요자 이동 수요 꺾이는데 영향을 줘요?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유입되어 있는데 방해가 되지. 여순광에 살아야 되는데 여순광이 너무 비싸서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요인이 되는 거지. 결국엔 해제됐죠. 해제되자마자 나오는 거 뭐예요? 분양 광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규제 지역 해제, 좋게 말하면은 활성화 있다는 이야기 하고 있지만 지금은 활성화 할 때가 아니고 집값이 정상화해야 될 때고, 풀어주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 때문이에요. 요거 왜 풀어줘요? 건설사들 돈 벌라고. 다른 이유 없죠. 왜? 풀어주면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면은 도구나 카우나 들어오거든. 분양권 전매가 안 되면은 일단 실수요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죠. 물론 거기서 일단은 뭐 갭투기로 한 다음에 나중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기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 투기 수요들도 잘. 특히 실수요 적은 지역은. 근데 여순광은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적어도 자족시설은 충분히 있으니까. 투기 수요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죠. 거기다 갭도 작아서. 그런데 왜 여기를 풀어주냐. 그래서 보면 뭐예요? 투자 수요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 수요 늘어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와서 분양권 전매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현재 전망은 어때요? 해제된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문의 전화가 급증하거나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투기 수요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 원래는요, 실수요들이 많이 샀는데 결국엔 투기 수요, 투기판 된 상황이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과잉 유동성 된 뒤에. 자,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보면은 하락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야기 여순광 많이 했었죠. 갭이 작다, 500만원으로도 집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니 결국에는 매매가 떨어지면요, 그대로 손실입니다. 500만원 이상 떨어지게 되면요, 넣은 돈보다 더 떨어져요. 수익률은커녕 원금도 못 건지는 상황이다. 전세 가격 지수, 전세 떨어지면 갭투기에 치명적이죠. 그나마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치명적이라는 거죠. 지금은 전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을 풀고 금리를 낮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때 집값 떨어질 때 그때 거기서 전세자금 대출 더 안 풀었죠? 금리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꺾였죠. MB 때요? 전세 가격 왜 올랐어요? 금리 낮추고 전세자금 대출 풀었으니까. 집값이 꺾여도 원래 집값 꺾이면 전세 가격 같이 꺾여요. 그런데 그때 전세 가격도 꺾이게 생겼죠.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짓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MB 정부랑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두 개의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 만큼 풀었기 때문에 더 풀어줄 게 없어요.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망했죠 이제. 자, 그래서 외지인 매매 거래 현황 보시면은 뭐 외지인들이 많이 산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여수는 적어도 아니죠. 순천은, 광양은 외지인들이 엄청 들어와서 사재 끼고 있습니다. 뭐요? 실수요자 이동 수요가 꺾여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여론을 조장하냐. 투기 수요들이 들어와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투기 수요들을 어서옵쇼 하고 있는 거죠. 저거는 완전히 매국노들이잖아요. 매국노들이니까 어서옵쇼도 아니죠. 이라시아이마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집값 뭐 제대로 올라간 만큼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침체됐다고 다 풀어주고 집값 안 떨어지게 방어하는 게 무슨 나라를 위한 정책이에요. 다 지금 매국노들이지. 매매 거래량 매우 감소했고 지금 아직 7월 거는 각자 한 건씩 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7월 4일에 한 건씩 신고된 거죠. 투기 수요들이 늘어날 수는 있더라. 갭이 아직 작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매매가는 올릴 수 있는데 전세가는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래 현황 보면은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1억 미만 갭투기들. 직거래 맨날 떨어지는 거래 해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 직거래가 이렇게 찍고 있어요. 직거래가 오히려 가격 띄우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저것은 뭐 자전거래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떨어지는 직거래만 이야기하면서 직거래에서 하락 비중이 높다. 지금 아파트 보시면은 전국에서 고점 대비 80% 정도가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거래가 한 80% 하락했으니까 직거래는 사기다. 아니에요. 직거래가 띄우고 있어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더. 여기서 최고점 찍었죠. 그리고 뚝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이런 걸로 띄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전거래 아니에요? 그리고 1억 8천에 최종 거래 됐는데 호가는 1억 7천. 3억 4,900에 최종 거래 됐는데 호가는 3억 3천. 그 다음에 3억 9천에 최종 거래 됐는데 호가는 3억 8천. 이게 뭐하는 시장이냐? 호가 낮춰도 거래 안 되는 시장. 그래서 지금 호가 낮추는 경쟁이 들어가고 있는 시장.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전세 가격 역시 지금 꺾이고 있다. 여기 뭐 튄 거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꺾이는 추세였죠. 요 튄 거 한두 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안 되죠. 전세가 왜 꺾여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주거비로 쓸 수 있다. 그런데요, 월세를 들어가자니 월세가 50만 원인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더니 이자가 한 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갖고서 금리가 올라서 지금 6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50만 원까지밖에 감당이 안 되는데 60만 원 못 내니까 다시 월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전세의 월세와 막 미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세 비중이 더 높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갈아타기라고 그랬죠. 전세의 월세화 되면서 주거사다리가 끊기고 있다. 주거사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는 자기 돈으로 해야지 주거사다리가 되는 거지. 대출 풀어가지고 해주면요. 자, 전세는요,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만 들어옵니다. 매매는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실수요에다가 자기 자본에다가 대출 더해서 집주인의 유동성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빨리 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풀어주는 건 주거 사다리를 막는 정책이에요.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냥 전세는 실수요고 하면서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지. 자, 순천 볼까요? 여기 오르고 있죠? 1억 미만 갭투기. 요 두 건이 이렇게 갑자기 6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특이하죠? 호가는 다 이런데? 그럼 이건 가격 띄우기라는 게 누가 봐도 보이죠?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있고. 호가가 5,500, 최고 호가가 5,700인데 7,000 거래가 두 개가 떴어요. 이거 사기죠? 그 다음에 3억 2천 거래가 됐는데 3억이에요. 호가. 여기는 9,300. 저가로 한 거 나갔다는 얘기죠. 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풀어주면 안 되죠. 갭 투기가 들어오기 딱 좋은데 지금 보세요. 갭 700이에요. 다시 투기 들어오라고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풀어준다는 거. 아까 봤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은 2주택의 경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죠. 4주택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취득세든 양도세든 비슷비슷해지는데 2주택의 경우 확실히 1주택만큼 취득세를 내고 3주택이 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만큼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투기하기 용이해지죠. 거기다 1억 미만 갭투기는 그런 것도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이런 데서 막 띄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광양 투기 쭉 들어가서 올렸다가 쭉 빠지면서 빠진 거죠. 왜 자꾸 투기를 유치하려고 하냐. 지금 호가? 아니, 직거래가 가격이 낮췄어요. 호가 더 낮죠? 최종 거래보다 호가가 더 낮다. 역시 전세가 119% 나왔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데를 왜 풀어줘요? 투기 들어가라고 조장하는 거지. 여기 이제 전세가 떨어질 거예요. 매매가 떨어졌으니까.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겠죠. 거의. 지금 깡통 전세 9천만원 집 전세가 1억대. 불 붙어 있는데도 규제를 해제해줬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갈 때냐? 아니죠. 아까 1억 미만 갭투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결국엔? 고점에서는 더 큰 바보 아니면 호구실수요한테 팔아야 되는데 더 큰 바보는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황금성 떨어지니까 안 들어오고, 호구실수요들은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에 가격이 올라간 것들의 태반이 대출받아서 들어가면 DSR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력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감소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기서 앞으로 대량 경매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깡통전세 나온 데들. 전세가 비싸게 받아놓고서 가격은 올라갈 상황이 아니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강제 경매를 한다. 그러면은 전세 들어간 실수요들 당한다. 그러니까 대비하셔야 돼요. 정부 욕하고 뭐 저거 왜 풀어줬어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 전세 사시는 분들 지금 엄청 조심하셔야 된다. 차라리 월세로 가셔라. 전세보다 그게 낫다. 전세 가격 자체는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여수는 좀 적죠. 그러니까 여수가 외지인 투기 수요 적은 거예요. 아까도 여수는 외지인 투기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순천 광양에 많은 이유 뭐예요? 전세 가격이 높으니까.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더 큰 바보를 찾아서 너도 나도 내놓고 있다. 그러면 내가 더 큰 바보 더 있겠거니 하고 들어가면은 완전히 최고의 바보가 되는 아름다운 순간이 펼쳐질 것이다. 입주요? 적어도 순천 광양은 들어가면 안 되죠. 공급 과잉이죠. 늘어나죠. 여수는 투기 수요들이 갭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죠. 자, 분양 계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 매물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그리고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투기 수요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거 다 뱉어내면은 실수요들이 집이 부족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로 여수, 순천, 광양 거기를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낸다면은 절대 저렇게 해주면 안 되죠. 미분양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급 완전 과잉. 그 다음에 인구수는 여수 감소, 그 다음에 순천 또 감소세로 바뀌었죠. 광양 뭐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기 뚝 떨어지고 뭐 했죠. 순천이 확 올라가고 광양이 뚝 떨어진 이유. 광양에서 인구수 늘리겠다고 뭔 짓 했어요? 여기서 아는 사람들 전입신고해가지고 늘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났던 건데 순천이나 이런 데서 다 광양으로 신고가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제 그거 끝나니까 없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인구는 전반적으로 순천 광양 조금씩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감소세로 바뀌기 시작했다. 결론. 자, 투기 수요 유치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은 거의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들이 보인다. 하지만 갭이 아직 작고 이제 투기 불 붙였으니까 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가격이 올라갈 때 집을 사면 승자냐? 아니죠. 가격이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꺾였다가 지금 요런 상황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당신이 고점이 되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더 큰 바보 찾으러 들어갔는데 이런 막 명언들 있죠. 사람들 뭐 3명 모이면 셋 중에 1명은 또라이가 있다는데 보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그렇다면 또라이는? 하면서 딱 이렇게 돌아보는 뭐 그런 것처럼 있죠. 봤는데 얘도 더 큰 바보 아니고 얘도 더 큰 바보 아니야. 그럼 누가 제일 큰 바보겠어요? 지금 들어가는 당신.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딱 한 가지 충고하자면 앞으로 여기 실수요 전세 수요들에게 강제 경매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깡통 전세가 심각하고 갭 작으니까 투기 수요 들어오더라도 전세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요 가격 올라가더라도 황금성은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역전세로 전세를 돌려줘야 돼요. 강제 경매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제 경매로 인해서 전세금 날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